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굵은 글씨로 쓴 문장 하나, 내일 오전 10시, 절대로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종이를 붙인 이는 관리인 최용수였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주민들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만드는 일이 더 무서웠다. 그 글귀는 의도치 않게 한동의 공기를 바늘 끝처럼 뾰족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저녁 노을을 등지고 창가에 앉아 찻잔을 비웠다. 남편이 떠난 집은 소리의 여백으로 가득했고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시간에 묻혀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부름을 기다렸다. 그날의 쪽지는 평소보다 더 크게 익숙한 외로움에 불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어있던 정전 안내문은 왠지 모르게 어딘가 모자랐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지만 관리소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주민들은 수군거렸고 그 자그마한 의심은 금세 불안으로 번졌다. 누군가 고의로 공포를 심으려는 건 아닐지, 누군가의 장난은 아닐지 사람들의 눈빛이 서로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이었다. 할머니의 전화는 낯선 번호로 울렸고 낮은 목소리는 관리소 점검을 사칭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잠깐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당황했고 문 밖에서는 정체불명의 노크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귀를 기울일수록 심장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불안은 거실 천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최 아저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손수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각 세대의 현관문을 하나하나 두드렸다. 오늘 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 바꾸시고 문단속 꼭 해주세요. 말끝마다 단호함과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정민과 은영은 곧장 어머니 집으로 들러 낡은 보조키를 교체하고 임시로 CCTV를 설치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긴급 연락망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번호를 나눠주었다.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 늘어났지만 그 불편함 속에 놓인 것은 불안을 덜어내는 실질적인 대비였다. 밤이 되자 집안은 전보다 단단해졌고 창문 너머 어둠도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졌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거실의 전등이 눈에 띄게 깜빡였고 창밖에는 검은 승용차 하나가 천천히 맴돌았다. CCTV 화면을 통해 보이는 아파트 복도의 어렴풋한 실루엣은 모두의 밤을 무겁게 눌렀다. 할머니는 이불을 품에 껴안고 창문 너머 어둠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예고된 시각이 되자 집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순식간에 내려앉은 어둠 속 현관문 아래로 비치는 손전등의 빛과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할머니는 숨을 죽였고 복도에서는 낮게 말하는 목소리와 발소리가 서로 얽혔다. 그 순간 준비해둔 불안이 현실로 드러났다. 문틈 너머 목소리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손전등에 비친 신분증은 흐릿했고
설명은 어설펐다. 복도 끝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어 시야를 차단했다. 최 아저씨는 창문에 숨죽여 서서 상황을 살폈고 할머니의 손은 문고리를 꽉 쥐었다. 말과 침묵 사이에 시간만 흘렀다. 혼자 사는 거 다 안다. 누군가가 낮게 협박하며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다. 나무 문이 흔들리고 할머니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다. 이웃의 평온을 깨뜨리는 소음은 공포를 증폭시켰고 모든 이성은 불확실성 앞에 움츠러들었다. 문 너머의 위협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최 아저씨가 급히 달려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곧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위협을 느낀 남자들은 계단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 남겨진 긴장감은 서서히 풀렸고 할머니의 떨림은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여러 각도에서 반복 재생하며 단서를 찾았다. 화면에는 승용차 번호의 일부와 어슴푸레한 얼굴 실루엣이 포착되어 있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아니었다. 그래도 작은 흔적 하나하나가 수사의 실마리가 되었고 담당 형사는 주민들에게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주민들은 서로의 증언을 모아 시간과 인상착의를 정리했으며 그날의 불안한 공기는 증거를 모으는 동안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침착하게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다. 정전과 점검 사칭은 이미 여러 곳에서 보고된 수법이라고 했다.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조사관의 말은 분명했다. 재발 가능성이 크니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주민들은 서로의 기억을 되짚어가며 작은 단서들을 모았고 불안은 정보와 기록으로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정민은 현장 경험이 많은 아들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최 아저씨 앞에서 노트 한 장을 펴보이며 말했다. 절차가 생명을 지켜요. 먼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창문으로 얼굴과 유니폼을 확인하세요. 신고는 망설이면 안 돼요. 그의 말투에는 실무에서 배운 단호함과 따뜻한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듣는 이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은영은 현실적인 방법을 더해 말했다. 백화점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을 보여도 반드시 문은 닫은 채로 소리로 확인하세요. 명함이나 신분증은 사진으로 먼저 찍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녀의 마른 배려 속에도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가족은 서로의 경험을 꿰어 안전의 망을 촘촘히 만들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검찰을 사칭했고 목소리는 공손했다. 그러나 할머니와 최 아저씨는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기록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정민은 즉시 차단 앱을 추천해 설치해 주었고 은영은 해당 번호를 신고 처리했다. 교묘한 시도는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건은 생활을 바꿔놓았다. 보조키를 새로 맞추고 CCTV는 실시간으로
연결되었으며 낯선 번호는 선별적으로 받기로 했다. 작은 불편함들이 쌓였지만 오히려 그 불편함들이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습관이 바뀌자 공포는 조금씩 일상 속에서 힘을 잃어갔다. 정민은 중요한 서류를 클라우드에 백업했고 은영은 현관문에 놓을 방문자 확인 메모를 직접 디자인해 프린트했다. 메모에는 문 닫은 채로 신분 확인 후 응대라는 문구가 씌어 있었다. 집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요새가 되었고 그 틈바구니에서 할머니는 다시금 소소한 평온을 되찾아갔다. 관리소에서 나온 안내 방송이 아파트 복도를 잔잔히 메우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창문 앞으로 모였다. 최근 정전 점검 사칭 사례가 있었습니다. CCTV를 통해 이상 징후를 확인하오니 범죄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한마디가 불안을 경고로 바꾸었다. 몇몇 이웃은 자신의 CCTV 영상을 관리소에 공유했고 누군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주민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건네고 괜찮으세요? 하고 짧게 묻곤 했다. 이전에는 지나치기 쉬웠던 인사들이 이제는 안부 확인이 되었고 작은 정보 공유가 곧 안전의 망이 되었다. 어느새 각 세대의 현관문 앞에는 방문자 확인용 메모와 비상 연락처가 붙어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등교하는 엄마는 이웃의 CCTV가 찍힌 영상을 슬쩍 보여주며 조심하자고 말했다. 경계심은 남아 있었지만 고립 대신 연대가 그 자리를 채웠다. 불안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숨을 한결 가볍게 했다. 주말이 되자 최 아저씨와 할머니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의 활기 속에서 두 사람은 소소한 물건들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였다. 부엌에서는 젓가락 소리와 된장 냄새가 어우러졌고 식탁 너머로 오가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식사의 시간을 따뜻한 정으로 바꿔놓았다. 그날의 식사는 위기 이후 맺어진 신뢰를 더 깊게 만드는 작은 의식이 되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정민과 은영은 가족과 이웃에게 새로 정한 생활 수칙을 다시 알렸다. 문 닫힌 채로 확인하기. 간단한 문구지만 모두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묻어났다. 비상 연락망은 각자의 전화에 저장되었고 방문자 확인 메모는 현관에 붙었다. 규칙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그 다짐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위기를 함께 이겨낸 날들이 쌓이자 관계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최 아저씨는 조심스레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손을 건네는 행동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을 넘는 온기가 스며들었다. 소박한 고백들이 쌓이면서 집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최 아저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경계하는 법을 배우면 넘을 수 있다.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은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힘을 주었고
두려움은 더 이상 마비가 아니라 주의와 준비로 바뀌었다. 모두는 작은 원칙들을 삶에 녹여냈다. 봄비가 내리던 날, 복도에 젖은 바닥과 빗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최 아저씨는 우산을 닦아 복도에 놓아두고 할머니의 젖은 우산을 정성스럽게 말려주었다. 문 앞에 붙어 있던 방문자 확인 메모는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의 표식이 되었다. 빗속의 배려는 말없이도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민과 은영의 참여는 단지 조치의 추가가 아니었다. 정민은 아파트 보안 시스템의 세부를 다시 점검하며 추가 잠금 장치와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했고, 은영은 어머니의 식단과 약 복용 시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냉장고 문에 붙였다. 두 사람은 부모의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불편한 점을 하나씩 고쳐나갔다. 가족 단톡방에는 의심스러운 번호나 방문 시의 행동 요령이 공유되었고, 필요한 물품은 미리미리 준비되었다. 변화는 눈에 보이는 안보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으로도 이어졌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손길에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점차 그 손길을 편안히 받아들였다. 절차가 생명을 지킨다는 말은 이 가정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다. 정해진 순서대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번거로움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그것을 지키려 애썼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교육처럼 일상에 적용된 작은 규칙들이 모여 큰 안전망을 만들었다. 때로는 불청객을 막는 물리적 장치였고, 때로는 서로를 지키는 말 한마디였다. 규칙은 경직된 명령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였고, 그 철학은 이웃으로도 퍼져나갔다. 새벽의 루틴은 어느새 모두의 습관이 되었다. 정민은 출근 전 CCTV와 창문 상태를 확인했고, 은영은 약과 식단을 다시 점검했다. 할머니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고요한 아침에 켜지는 모니터의 불빛과 따뜻한 찻잔 하나가 온 집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의심과 불안 대신 규칙적인 확인이 주는 평온이 자리했다. 백업된 데이터 한 파일, 정갈이 정리된 약통, 이웃에게 건넨 간단한 정보, 작은 것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었다. 정민은 중요한 서류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외장하드에 복사해 두었으며, 은영은 할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꼼꼼히 적어두었다. 이웃 중 한 명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 주면 모두가 안심했다. 안전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세심한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몸으로 배웠다. 주말 네 사람은 장을 보고 작은 화분 하나를 집 안에 들여놓았다. 흙을 만지고 새잎을 심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레 일상의 소소한 기쁨으로 흘렀다. 화분은 창가 한쪽에서 싱그러운 초록을 선물했고, 집안 공기에도 한결 여유가 돌았다. 위기 이후로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는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의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네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움직였다. 정민은
오늘 아침의 사소한 에피소드를 꺼내어 웃음을 돋웠고, 은영은 장에서 건진 반찬을 건네며 소소한 자랑을 했다. 최 아저씨는 익숙한 손길로 반찬을 덜어주었고, 할머니는 그 모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밖에서는 하루가 저물고 있었고, 창문 너머 붉은 빛은 그들의 식탁을 은은하게 감쌌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위기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두려움보다 서로를 더 단단히 묶는 힘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흔적은 엷어졌으나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이전과 다른 결속이었다. 규칙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CCTV의 작은 불빛과 현관에 붙은 메모는 안전을 확인하는 쉬운 습관이 되었다. 정민과 은영은 부모의 일상에 더 깊이 관여하며 작은 불편함들을 덜어주었고, 최 아저씨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녹아드는 다정한 루틴을 만들어 갔다. 어느 오후 창가에 앉아 나무 화분의 새잎을 함께 바라보던 순간, 그들은 비로소 이 집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임을 느꼈다. 손을 맞잡고 나누는 소소한 일상, 문을 닫고 확인하는 습관, 위급할 때 서로를 불러줄 수 있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이 혈연을 넘어선 가족을 완성했다.